안녕하세요. 시큐어 노마드입니다. 이번에는 그 아마존 그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큐리티 자격증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시큐리티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요. 꼭 시큐리티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격증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또는 자격증 준비가 아니라 AWS 서비스를 좀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영어를 선택하시면 영어로만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한국어를 선택하시게 된다면 영어, 한글, 영어, 한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직접 받아보시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그 한글 번역이 사실상 구글 번역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AWS의 용어들조차도 어, 이상하게 번역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풀이를 준비할 때는 실제 시험 환경과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구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뭐 실제 문제를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보안팀이 이전 직원의 3개월이 지난 10개월 된 액세스키를 사용해서 AWS 리소스에 무단으로 액세스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 보안팀이 어떤 식으로 무엇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직원,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묻고 있는 거고요. 보기를 보게 되면은 AWS, 클라우드 트레일,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AWS 컨피그, 아마존 아테나 각각 봇들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기능들이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A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이 이름에 대한 네이밍 규칙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거는 앞에 AWS가 붙고 어떤 건 아마존이 붙고 있습니다. 실제 이 서비스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AWS 자체가 아마존에서 파생된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존 서비스에서 나왔던 기능들은 앞에 아마존이 붙고 AWS 서비스를 하면서 생겨난 서비스들은 앞에 AWS가 붙습니다. 우리는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접두사가 AWS인지 아마존인지 좀 구분하면서 이런 기능들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AWS 클라우드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사용자의 역할 또는 AWS 서비스가 수행하는 어떤 작업들, 즉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로그인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AWS 클라우드 트레일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도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시고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클라우드 워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리소스, 그러니까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뭐 동작하고 있는 거, 리소스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워치, 사용자에 대한 로그는 클라우드 트레일. 그리고 일단 큰 틀에서는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AWS 컴피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AWS 리소스에 대한 구성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건에 부합되게 컴피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AWS 컴피그는 좀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으니까 또 설명을 드리면 아마존 아테나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존 서비스 시절에 만들어진 거죠. S3를 많이들 쓰거든요. S3는 밑에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S3도 종류가 좀 많은데요. 일단은 이런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에 표준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대화형 쿼리 서비스입니다. 중요한 거는 서버리스고요. 이게 제가 여기서 강조한 이유는 뭐 문제들을 보면 이 중에 뭐 서버리스 서비스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결국에는 아마존 아테네는 표준 SQL을 이용해서 S3에 있는 데이터들을 대화형으로 쿼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S3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다. 라고 아실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사용자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였기 때문에 A, AWS 클라우드 트레이를 사용해서 파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A사는 아마존 S3 빙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S3 글래시아가 빙하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구글 번역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한글로 시험을 보실 분들은 실제 이 서비스 이름을 알고 계시고 이게 한글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글래시아가 빙하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는 빙하라고 나오지만 S3 글래시아라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보안 엔지니어는 10TB의 새로운 볼트 잠금 정책 이것도 이 AWS의 용어입니다. 볼트락 플리시라는 용어고요. 그래서 한글과 영어를 같이 보고 문제를 풀어보듯 하시면 됩니다. 구현 후 12시간 전에 볼트 점검 작업을 시작을 했고 감사팀은 정책에서 볼트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액세스를 사용하는 오타를 식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서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는데 최소한의 리소스, 최소한의 비용, 최소한의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 결국에는 S3 글레이시아의 그 정책의 볼트 잠금 정책을 잘못해서 이거를 변경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S3 글래시아라던가 아니면은 뭐 볼트락에 관련된 거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정답 같은 경우는 오버트 볼트락 작업을 호출해서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볼트락 폴리시를 호출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아마존 S3 아까 위에서 말한 1번에서 말씀드렸죠. 아마존 S3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고요. 여기서 S3도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글래시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 자주 접근하는 거, 자주 접근하지 않는 거, 용량큼 이런 식으로 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금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저렴하고 장기 백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접근도 하지 않는 장기 백업을 위한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로그 백업이라던가 정말 자주 접근하지 않는 오래된 백업을 하는데 사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볼트락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글래시아에서 적용되는 건데 어떤 규정이나 콤플레이스 요구 사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로그는 1년 동안 삭제가 되면 안 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무조건 유지를 해야 돼. 근데 실제로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그 볼트락 폴리시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들어온 건 1년 동안 삭제를 할 수 없어 라고 그냥 락을 걸어 놓는 겁니다. 이 경우에 그, 삭제 권한이 있는 사용자도 그 이 볼트락이 걸려 있으면 1년 이내의 데이터는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실수로 삭제하거나 변경을 한다거나 하지 않도록 이런 그 컴플레이스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게끔 어떤 회사의 규정을 맞출 수 있게끔 설정하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버트 볼트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트 작업을 중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볼트락에 대한 유효성은 24시간 동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내라고 하면은 오버트 볼트락을 통해서 정책을 다시 업데이트하고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A사는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 AD죠. AD에 정의된 ID 및 그룹을 사용해서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려고 한다. AWS 서비스에 대한 사용 권한을 AD 사용자 속성에 매핑하려면 회사가 AWS 정책 계정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는 그냥 알면 풀고 모르면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결국은 MSAD랑 IAM이랑 매핑을 할 때 어느 정보로 매핑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고요. 이거는 IAM 롤입니다. 실제 이쪽 사이트 가서 찾아보면은 제가 이런 링크들을 다 나중에 공유해 드릴 수는 공유해 드릴 건데 실제 그 AD하고 조인을 어떻게 하느냐 또 커넥터를 어떻게 조인하는지를 살펴보면 IAM의 롤이랑 AD를 매핑한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0번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AD하고
AWS를 조인할 때는 AD 커넥터라는 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AD 커넥터를 통해서 AD와 AWS 간의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말씀드린 대로 롤의 매핑에서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C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긴데요. 좀 보면은 A사는 AWS 계정을 감사하기 위해서 제3자, 서드파티죠. 서드파티가 계약을 했고, 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사 대상, 각 계정의 교차 계정, 크로스 어카운트, IAM 역할이 롤이 생성되었다. 감사자가 일부 계정에 액세스하는 문제가 있고, 다음 중 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제3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3자, 즉 서드파티가 이 AWS에 로그인을 하거나 하려고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어떤 설정이 미흡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서드파티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A번이고, 그리고 STS가 당연히 부여돼야 됩니다. 그리고 ARM.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서드파티가 로그인하는데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STS와 ARM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정답은 ACF이고요.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서드파티가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이제 외부 아이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용한 아이디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정이 정상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먼저 STS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AWS STS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그 AWS 시큐리티 토큰 서비스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그 외부에서 접근하는 그런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토큰을 제공을 해서 실제 로그인을 하고 이런 AWS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AWS STS고요. 그리고 ARN이라는 거는 정말 특정 서비스가 아니라 그 AWS 서비스 전반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결국에는 그냥 AWS 리소스 이름이라 그래서 그냥 고유하게 각각의 리소스를 식별하기 위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결국에는 서드파티,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3자가 들어와서 정책들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드파티가 그들의 계정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외부 아이디가 잘못되면 안 됐죠. 서드파티로 들어올 때는 외부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 STS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접근해야 되는 그 리소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RN의 롤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 B, F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규정 준수에 관련된 건데, 그 규정 준수 요구사항은 회사 내부 호스트와 EC 인스턴스 간의 모든 통신이 전송 중에 암호화돼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는 그 통신의 사용자 지정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C2 인스턴스 앞에 로드 밸런서가 있어야 한다. 즉 EC2 앞에 로드 밸런서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다음 중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솔루션은 무엇이냐? 여기서는 답이 조금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통신이 전송 중에 암호화가 된다. 이게 상당히 핵심적인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보기 중에 다 효율적이긴 해요. 다 효율적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TLS 연결 종류가 어디서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로드 밸런서가 앞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가 암복화를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들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답안들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핵심 단어는 EC2 인스턴스에서 TLS 연결을 종료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모든 EC2 인스턴스 간의 모든 통신이 암호화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고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오프로드 SSL, SSL을 오프로드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이걸 좀 언급하고 넘어가면 실제 우리 사용자가 접근을 할 때는 각각의 서버에서 암복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그림처럼
두 개의 서버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서버에 인증서를 등록을 해서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복호화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인 이유는 서버가 복호화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리소스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처럼 그 로드 밸런싱 하기 위해 로드 밸런서를 두고 그 로드 밸런서에서 인증서를 등록해 놓은 다음에 그 로드 밸런서가 이제 암호화된 거를 평문으로 바꿔서 내려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웹서버는 평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뭐 받아서 뭐 복호화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없어서 그 리소스를 상당히 적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문제점은 이 L4 윗구간에 대해서는 암호화가 되지만 L4 아래 구간은 평면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하긴 하지만 문제에서는 모든 통신이 전송 중에 암호화돼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로드 밸런스에서 평면 통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은요.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보면 응용 프로그램은 현재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목록, 여기서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목록이라는 게 영어로 또 이제 같이 또 살펴보면은 네트워크 액세스 어디 있을까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NACL이라고 부르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 NACL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클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뭐 NACL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그룹은 시큐리티 그룹, SG 말하는 거죠. 그래서 NACL 및 시큐리티 그룹을 사용해서 보안이 되고 웹서버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 뒤에 퍼블릭한 서브넷이 있고 응용 프로그램 서버는 프라이빗한 서브넷에 있다. 결국에는 공격으로부터 이 아마존 EC2 인스턴스를 보호하기 위해 엣지 보안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보호를 해야 되고 앞에 그 로드 밸런서가 있기 때문에 그 로드 밸런서 받고 이 EC2 인스턴스를 보호라고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서버를 공용 IP가 없는 프라이빗한 어떤 서브넷으로 이동해서 외부에서 바로 공격을 할 수 없게끔 하는 부분이 하나가 또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안 강화를 위해서 ALB에 대한 디도스 공격 보호를 위해서 AWS 와플을 구성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B하고 C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그 이 AWS 와플이라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AWS 쉴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이 좀 갈리기도 하는데 AWS 쉴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디도스 공격에 좀 더 특화돼서 잘 막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AWS 쉴드가 보기 중에 없고 AWS 와프도 일부 이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일단 제 생각에는 문제를 말씀드린 대로 C하고 B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을 안 드렸는데 인터넷을 보시면 AWS 관련된 이런 시험에 대한 문제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으실 건데 답안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일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답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아까 링크들 다 걸어놓은 것처럼 실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매뉴얼을 다 지금 찾아보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웹서핑 과정에서도 여기서 제가 일부 정답을 다르게 알려드리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안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혹시 댓글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이게 왜 답이고 말씀하신 게 왜 답이 아닌지 설명을 드리거나 만약에 답이 제가 잘못된 거라면 정정해서 다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리자가 회사 루트 사용자 계정의 기능을 제한하고 있고 이제 중요한 것도 나왔죠. 회사는 AWS 오가니제이션을 사용해서 통합 청구를 포함한 모든 기능 세트들에 대해서 AWS 오가니제이션을 활성화했다. 해상의 계정은 운영 AWS 리소스 목적이 아닌 과금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리자는 조직 전체에서 구성원의 루트 사용자 계정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냐. 결국 요거는 AWS 오가니제이션을 사용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쭉 보면요. 정답은 C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루트 사용자 계정 제어하는 서비스 제어 정책을 사용해서 조직에 그 OU를 만들어야 되고 모든 운영 계정은 새 OU에 추가를 해야만 합니다. 이 OU라는 게 그 매니지 오가니제이션 유닛이라는 거의 그 약어인데 OU를 사용해서 계정을 그룹화하고 단일 단위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OU 단위로 막 그 사용자 그룹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U 정책 기반 컨트롤을 OU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OU 내의 모든 계정이 자동으로 정책을 상속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OU를 만들어 놓고 특정 계정을 OU 내에 넣으면 이 들어온 OU 그룹에 대한 정책을 상속받아서 적용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OU를 만든 다음에 그 다른 그 계정들을 그 OU 안에 넣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은 시스템 엔지니어는 SES, 심플 이메일 서비스, 계속해서 문제를 풀 때마다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서비스가 많습니다. AWS에는. 일단 시스템 엔지니어는 SES를 통해서 아웃바운드 메일을 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 TLS 표준을 준수해야 된다. TLS, 그러니까 암호화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엔드포인트 및 해당 포트 중 어느 것에 연결하도록 메일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되는가.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죠. 결국에는 SES가 사용하는 포트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587 포트를 사용하는 게 답인데, 기본적으로 이거 링크를 해서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 기술 문서들을 보면 SES가 뭐고, 이거 사용했을 때 장점은 뭐고, 여기서 어떤 포트들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포트들에 관련된 그 정책이 있는 부분들을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면 결국에는 포트 TLS가 있고 또 TLS 래퍼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포트는 25, 587, 2587 이 포트들을 사용을 하고 TLS 래퍼 같은 경우에는 465와 2465 포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보기에는 587 포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의 답은 587 포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25, 587, 2587 그리고 테레스 465, 2465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그 문서들을 직접 찾아보시는 버릇을 좀 드리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가 워낙에 많고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특정 블로그나 이런 데 다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WS 기술 문서를 찾아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문제가 기네요.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위험 평가를 통해서 내부 직원이 AWS 내에 실행되는 운영 호스트의 중요한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는 위험이 발견되었다. 위험 요소는 악의적인 행위자는 자신이 제어하는 AWS 계정에 대한 자격증명을 구성하고 제어의 아마존 S3에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서버 X에다 중요한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다. 결국은 자기가 관리하는 S3에 서버 X에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정보를 유출할 수 있고 서버 X의 프록시 서버를 통해 구성된 아웃바운드 인터넷 액세스가 있다. 어플리케이션에 암호화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S3에 대한 합법적인 액세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버 X가 현재 IAM 인스턴스 역할을 사용하고 있고 TLS 암호화를 인해 프록시 서버가 검사할 수 없다.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완화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가 무엇이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VPC 엔드포인트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액세스 어떤 식으로 이제 NACL 같은 걸 구성을 했었을 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인데요. 답은 A하고 B입니다. 일단은 그 S3의 버킷만 화이트 리스트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VC 엔드포인트를 통과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제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버킷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이런 업로드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A를
복귀에서 화이트리스트 하는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걸 수 있는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악의적인 사용자가 VPC 엔드포인트를 바이피스에 썼을 경우에 제어하는 버킷을 포함해서 모든 버킷에 업로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웃바운드 액세스를 차단했기 때문에 다른 걸 이용해서 접근할 수 없게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의 정답은 A하고 B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인데요. 문제를 보면은 A사는 민감, 기밀 제한 등의 데이터 분류 체계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다는 거죠. 민감한 문서를 아마존 S3 버킷 3개에 저장을 했다. 보안 솔루션의 요구사항은 이런 것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각 개체는 고유한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해야 되고, 제한된 버킷에 저장된 항목은 암호화 이득을 위해 이중이죠. 멀티팩터 인증이 필요하다. AWKMS는 매년 자동으로 암호화 키를 회전해야 된다. 암호화 키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거를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유형별로 이제 CMK를 생성해서 메뉴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CMK 여기서 설명드리겠지만 KMSK거든요. KMSK 정책에서 MFA 정책을 정의하고 S3, SSE KMS를 사용해서 대체를 암호하게 되면 됩니다. 조금 요 용어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KMS 키는 예전에 그 그러니까 CMKK라고 했던 용어가 AWS KMS 키로 이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가 좀 예전 거라 CMK라는 표현을 썼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부분이 CMK가 아니라 KMS라고 아마 명칭이 바뀌어서 나올 것 같고요. AWS KMS 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키들을 생성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시큐리티를 하고 있으니까 S3, SSE, KMS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저장된 KMS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했다. SSE, S3 같은 경우에는 S3 관련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했을 경우, SSE, C의 경우는 고객이 제공한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했을 경우. 그래서 이게 암호화를 했었을 경우에는 지금 명칭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SSE, KMS를 사용해서 기체를 암호화했다는 것은 KMS에 저장된 KMS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KMS 키를 생성해서 매뉴얼 해주에서 정책을 넣고 이 키를 가지고 MFA 적용도 하고, 이 KMS라는 게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정책 같은 것도 다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정의하고 대체를 암호화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10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최대한 좀 빠르게 좀 풀어봤는데,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그 영상을 멈춰 보시고 한번 이 문제를 보신 다음에 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답하고 맞춰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10문제는 여기까지였고, 이후 영상에서 11번부터 20번까지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